전원이 켜졌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사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줄 피리얼 클리너스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잘못 닿으면 국물도 뚝뚝 떨어지고 또 손에서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를 하나 구입할까 알아보다가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매번 필터도 교체해줘야 되고 미생물도 추가해줘야 돼서 생각보다는 유지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도 조금 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리뷰할 피리얼 클리너스 음식물 처리기는 유지비도 적게 나오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바로 언박싱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보면 이렇게 제품 본체가 있고요. 튜브하고 엘보 피팅 사용 설명서, 킥 가이드, 엔드 플러그도 들어가 있고요. 순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이고요. 모던한 디자인으로 저희 집에 있는 가전하고도 잘 어울리겠네요. 지금은 잠겨있는 상태이고 자물쇠 풀림 상태로 보면 이 안에 건조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조통은 3리터라서 뭐 저희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듯 합니다. 에어벤트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요. 건조통에 붙어있는 보호 테이프는 제거해주고 사용을 하고요. 음식물 처리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쇄 건조 방식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증기를 필터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까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있죠. 피리얼 클리너스 제품도 분쇄 건조 방식인 건 동일한데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증기와 악취를 외부로 배치지 않고 특허받은 컨덴싱 테크놀로지가 적용돼서 기기 내부에서 처리해서 물로 만들어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타 제품처럼 습증기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악취가 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만들어진 물은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상판에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싱크대 상판을 타공해서 배수구에 연결을 해줘야 하고요. 기존의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대부분 이미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부담은 적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싱크대 타공을 직접 못하시는 분들은 기사방문 설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계에서 처리한 물이 배출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선이 있죠. 까만 선이 보이지 않게끔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다용도실에 설치를 했고요. 타공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설치하면 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 빠지는 거는 싱크대 상단 쪽에 보면 이렇게 물 넘치지 말라고 배수되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을 빼줄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 여기 동그란 부분이나 윗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여기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기를 드릴로 조금 넓혀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나비 비트를 사용할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씩 집어넣어 보면서 사이즈를 좀 넓혀주겠습니다. 호스의 길이는 여유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리얼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버튼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원 버튼, 플레이 버튼, 세척 버튼. 전원을 눌러보면 전원이 켜졌습니다. 여기는 상태 표시등입니다. 음식물을 분쇄할 때는 녹색으로 켜지고 건조할 때는 적색, 그리고 냉각할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뭐 밥도 있고 귤 껍질도 있고 여러가지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분쇄 중이라 녹색불이 켜졌네요. 이렇게 제품이 동작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넣겠네 할 때는 음식물 처리가 중지되었습니다. 일시 정지한 다음에 건조통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집어넣고 다시 닫아서 동작을 해주면 음식물 됩니다. 처리를 시작합니다. 지금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소음 측정기로 한번 소음을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설치한 다용도실은 좀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울려가지고 한 40에서 50dB 정도가 나왔는데요. 40dB 정도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소음 정도인데요.
소리가 크게 신경이 거슬리지는 않네요. 저처럼 다용도실에 이렇게 놓고 쓰실 분들은 문을 닫으면 더 조용하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이 정도 높이까지 채워서 작동을 시켰는데 지금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부피가 최대 93%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라면 먹고 남은 거를 국물채 이렇게 한번 통째로 넣어볼게요.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이제 처리가 다 완료됐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라면 국물은 다 빠지고 남은 라면은 라면 과자처럼 그렇게 생겼네요. 세척하는 방법은 분쇄기 날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세척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스테인리스 상판도 분리해서 닦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건조통 세척을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지역이 그랬는데 참 불편했죠. 특히 여름에는 아주 날파리 꼬이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버리기도 했었고요. 마당이 있으니까 그냥 땅에 묻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접 해보면 매번 땅에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땅에 파묻어도 길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더 지저분해지고요. 지금 사는 곳은 다행히도 마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매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마을 입구에 있는데 마을 입구부터 저희 집까지가 오르막길이라서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면은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기존에 나와있던 음식물 처리기는 안에 탈취 필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용량이 많으면 더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또 미생물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유지비가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제품은 탈취 필터도 필요 없고 미생물 유지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를 잡아주는 에어벤트 카트리지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주 2에서 3회 사용 기준으로요 1년에 한 번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카트리지 가격도 2만원 정도 해서요 타 제품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적게 되니까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 전력이 높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이 제품은 1회 사용 시 평균 전기요금은 약 129원에 불과해서요 전기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정도면은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는 가격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원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줄 피리얼 클리너스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찬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